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경남 진주의 방화 살인 사건 피해자 안인득 씨 역시 당시에 가족들이 입원을 시키고자 했지만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 이게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보호 입원이 당시에는 왜 안 됐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다르긴 하지만 결국 당사자가 거부했던 건 다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 있기 약 열흘 전부터 다른 일들, 뭐 둔기를 사용한다든지 또 난동을 부렸었고, 당시에 그 형이 이 안인득의 형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따져보면 그러니까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 그리고 또 이제 전문의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형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 의무자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형이 아무리 입원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이고, 또 그동안의 이 정신질환 때문에 안인득과 그 가족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와서 입원하자고 해도 본인이 거부하고 오히려 본인을 가두려고 한다고 가족들에게 오히려 겁박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 입원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이죠. 이 입원 절차에 보호 입원이 있고 또 행정 입원이 있고 응급 그렇죠. 입원이 있고 이렇게 그 강제 입원 제도에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호 입원이 아까 안인득 씨 가족이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보호 의무자가 아니어서 그렇죠. 또 하지를 못했던 거고, 행정 입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아까 안인득 씨 형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본인의 동의 혹은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직접 진료를 받아야만 이게 어쨌든 그 다음 절차들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행정 입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오은 의원님? 네, 지자체의 힘을 빌려서 이제 입원을 반강제로 시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자체장이 이제 승인을 내려줘서 입원을 시키는 건데, 지자체는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환자가 결국 어떻게 되면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위험 부담 때문에 좀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6만 6천 명 가운데 행정 입원 환자는 약 3%에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행정 입원도 마찬가지로 환자 본인이 어쨌든 가서 병원에 가서 같이 가서 뭔가 진료를 받고 상태를 점검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자체가 그 전문의의 진단서를 요구를 하는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또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또 세 가지 아까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중에 가장 강제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응급 입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인득 씨의 경우에 왜 적용이 안 됐던 건가요?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그 응급 입원은 이제 의사와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정신의료기관에 최대 3일까지 응급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이 여러 사람이 이제 안인득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사안이 비교적 그렇게 경미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지 않았고요. 또 매번 잘못을 반성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자해 위험, 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자해, 타해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차별 살해한 그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때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경찰이 봤을 때 결국 마지막 봤을 때 순순하게 자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유해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